안녕하세요. 잘생긴 임미남입니다. 2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풀이 3회차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기본 작업으로 20점. 1번 문제는요, 1번의 1번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탭, 메뉴 탭, 가격 탭, 수량, 개 탭, 배달 지역, 용기 수거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드명을 다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엔터인데 여기 예시가 잘 들어있네요. 그래서 누들 캡스락을 켜놓고 쓰셔도 되겠죠? 누들이라고 쓰시고 N만 쓰고 N만 쓰고 엔터 훨씬 더 쉽죠?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R 쓰고 엔터 DC D 엔터 SET set 엔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보다 수월하게 입력할 수가 있잖아요. 짜장면 간짜장, 짬뽕, 오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하겠습니다. 볶음밥, 잡채밥, 마파 두부밥, 탕수육, 양장피, 짜장 세트, 짬뽕 세트. 쉽지 않네요. 그쵸? 5000. 자, 숫자는요, 숫자 키패드 좀 활용하라고 했어요. 그쵸? 연습을 하면 빨라집니다. 확실하게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연습해 보시고. 25000, 15000, 16000. 수량도 마찬가지요. 5 엔터, 2 엔터, 243, 2312. 그래서 오른쪽 숫자 키패드에 보면 엔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연습을 좀 하시면 그래도 위에 있는 숫자 키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집니다. 망원동, 서교동, 정동, 망 엔터, 성산동, 서 엔터, 성 엔터, 합 엔터, 망 엔터. 수거함, 수거 안함, 수 엔터, 수거 안 엔터, 수거 안 엔터, 수 엔터, 수거함, 수거함. 이거 안 들어갔네요. 수거함. 수거 안함이 들어가서 이거는 자동으로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거함으로 다 쓰고 밑으로 다 복사를 한 다음에요. 수거 안함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수거 안함. 그 다음에 서교동에 수거 안함. 이렇게 써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정확하게 입력을 하신 거예요. 오타 없이. 그래서 너무 타자가 느리시다라고 하면 패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문제부터 빨리 풀고 넘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2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이요. 우리는 1번 동그라미부터 5번 동그라미까지 해서 이 표의 서식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A1, H1셀 영역,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그렇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맞춤에 있죠? 여기에 춤자 옆으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끝나는 게 아니라 굴림체. 맑은 고딕이 아니라 굴림체. 굴림이랑 굴림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굴림 확실히 확인하셔야 돼요. 굴림체니까 굴림체로. 그리고 크기 20, 엔터.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행의 높이라고 했잖아요. 행은 숫자고 이 높이를 27로 맞춰주시는데 이게 잘 안 맞춰지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행 높이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번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A3. 첫 번째 선택은 반창고 모양으로 선택이고 B3, 2, 4.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셔야죠. 응원, 총점, 순위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주시고 B4, 2, 4. B4부터 2, 4 셀은 어떻게 해요? 표준색 노랑, 물감통 노란색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쵸? A11셀의 인사로 변경하십시오. A11셀의 인사를 선택을 해서요.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요, 여기에 나온 한자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변환을 눌러서 한자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H9색 반창고 모양으로 선택을 하고 등수가 1등이네요. 자, 메모 삽입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나 검토 메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메모 삽입 위에 있는 거는 지운다고 했죠. 우리 팀은 띄고 총무부라고 하되 스페이스바 엔터 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 크기는 내가 선택한 이 메모의 겉을 전체를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메모 서식, 그러면 맞춤의 자동 크기, 이것들은요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딱 이렇게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메모가 사라진다 라고 하면 검토에 메모 모드 표시를 꺼두시면요, 내가 커서를 가야지만 메모가 나오고 얘를 켜두면 메모가 표시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되고요. A3, H14 이 전체를 선택해서 모든 테두리, 홈에 있죠? 글꼴의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 한 번 더, 굵은 상자 바깥쪽 테두리로 한 번 더 거주면요, 우리가 2번 문제도 1번부터 5번까지 잘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10점 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될수록 여러분들이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요, 조건부 서식이네요. 그렇죠?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행 전체의 서식을 적용할 때 항목으로 조건을 만들 때 F4 땅땅이었는데 얘는요, 수식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셀 강조 규칙과 상하이 규칙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10번 시험 보면 두세 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행 전체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문제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내가 선택한 범위에 조건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F4부터 F16, F4부터 F16까지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조건이 뭐예요? 총점이 200 미만이니? 이거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이 아니라, 세규칙이 아니라요, 셀강조 규칙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셀강조 규칙에 200 미만이야? 라고 했으니까 보다 큰, 보다 작은, 크다, 작다, 그렇죠? 미만, 초과, 미만은 작은 거고 초과는 크다잖아요. 그래서 보다 작음으로 들어가서요, 뭐보다 작대요? 20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200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값보다 작은 셀의 서식을 어떻게 해요? 진한 녹색 테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그래서 적용할 서식에 있으면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그러면 어떤 친구들만 바뀐다? 200보다 작은 애들만 이렇게 뿅 바뀌면요, 된 거예요. 그쵸? 두 번째는요, C4, 26. C4부터 26을 반창고 모양으로 선택을 하되, 이번에는요, 조건이 뭐예요? 내가 선택한 영역에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쵸? 어떤 조건? 평균을 초과해? 이거잖아요. 평균을 초과하는. 그러면 얘는요, 상하이 규칙이라고 돼 있죠? 내가 선택한 범위의 조건부에 상하이 규칙. 얘는 평균 초과 미만 나오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평균 초과를 누르면 되겠네요. 그쵸? 평균을 초과하는.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조건이 참일 때 우리는 뭐 해준대요? 표준색, 연한 파랑. 있나 볼까요? 연한 파랑 없네요. 그쵸? 그럼 사용자 지정 서식을 눌러서 우리가 직접 해주는 겁니다. 채우기 색은 표준색, 연한 파랑. 자, 채우기로 갑니다. 그쵸? 배경색에 연한 파랑. 자, 진한 파랑, 파란색, 연한 파랑 이겁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글꼴색은 빨강. 글꼴색은 색깔을 빨간색으로. 요렇게. 자, 채우기색. 돼 있죠? 확인. 그러면 요렇게 뿅 바뀌면 되잖아요. 그쵸? 확인. 연한 파랑의 확인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미리 보고 가세요. 여기 보면 파란색, 진한 파랑, 여기 연한 파랑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5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당 8점씩 40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실 때 뭐부터? 문제에 주어진 함수를 먼저 보자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hlookup과 미드 함수를 쓰라고 했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살짝 보면 아, 이 등급에서 가산 비율을 갖고 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hlookup을 쓰는 거니까 여기 ABCD 등급에서 가산 비율을 갖고 오는 거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드 함수를 썼으니까 문자열에서 이 등급을 갖고 올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표 1에서 등급이 점수, 항목, 가산 비율표를 총점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등급, 점수, 항목, 가산 비율표를 이용을 해서 총점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점에 해당하는 식이 나오네요. 점수는 돼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1 더하기 가산 비율. 우리는 hlookup을 여기 가산 비율을 갖고 올 때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추가 점수는 어디 있나요? 추가 점수는 항목의 세 번째 숫자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 등급을 가지고 가산 비율을 갖고 올 수가 있고 그렇죠? 항목에서 세 번째 글자를 갖고 와서 나는 더해 줄 거예요. 그렇죠? 추가 점수로 더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미드 함수는 이 항목에서 요거를 갖고 와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총점을 구하는 식을 그대로 써볼까요? 점수 곱하기 가로 열고요. 1 더하기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가산 비율. 뭐에 대한? 등급에 해당하는. 그러면 우리는 h에 hlookup을 써서요. 그렇죠? 나는 이 등급을 기준으로 컴마 어디에서? 이 가산 비율표에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야?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할 때 우리는 밑으로 당길 건지 옆으로 당길 건지 생각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001, 002, 003 응시번호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다 갖고 와야 되니까 F4로 씌워줘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커마 리급에서는요. 그냥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을 하면 그냥 F4를 기계적으로 빵 누르자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로우 인덱스 넘버는 내가 선택한 테이블 어레이 여기에서 첫 번째 행에서 값을 검색한 뒤 내가 지정한 두 번째 가산 비율이 있죠. 그래서 2, 얘는 0일까요? 1일까요? 정확한 값이죠. A, B, C, D에 해당하는 정확한 가산 비율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 0이라고 써주시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요? 가로를 닫아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지 1 더하기 이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가로가 닫히고 더하기 추가 점수를 구해야 되는데 미드 함수를 써서요. 그쵸? 어디에? 이 항목에 지금 다른 셀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003을 선택해서 두 칸 올려줘야겠네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D3을 기준으로 컴마 몇 번째? 세 번째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쵸? 3, 몇이요? 세 번째 값을 갖고 와야 되니까 1이 되겠죠. 그쵸?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값이 구해지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아 여기서요 미드 함수는요. 미드 함수는 이 문자열 함수인데 이거 더하기 그냥 바로 되네요. 그쵸? 바로 됐네요 이거는. 그래서 미드 함수가 나왔을 때 계산이 안 되면요. 오류 값이 나오면 우리는 이 문자열 함수 나온 숫자니까 곱하기 1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계산이 된다면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그냥 곱하기 1을 해주셔도 돼요. 결과는 똑같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곱하기 1을 해주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곱하기 1까지 해줄 필요는 없죠?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1번 문제가 해결이 됐고 1번은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런데 또 수업을 해보니까 또 어떤 점을 어려워하냐면요. 우리가 총점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점에 점수 곱하기 1 더하기 가산 비율 더하기 추가 점수 이 식을 쓰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식을 쓰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주어진 총점을 구하라고 하면요. 는이라고 해서 우리는 문제대로 점수 넣고 곱하기 가로 열고 1 더하기 가산 비율 불러오고 가로 닫고 추가 점수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연습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요. 순위를 구하라고 했고 자, if error, choose, rank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rank.eq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 2에서 홈런의 합계가
홈런의 합계가 가장 많은 선수는 1위, 두 번째 선수는 2위, 세 번째로 많은 선수는 3위, 나머지는 공백. 이거 우리 많이 해봤죠. 그래서 일단은요, 등수를 먼저 구합시다. rank.eq라는 함수를 써서요. 합계의 등수를 구해야겠죠? 컴마. 내 점수를 집어넣고 다른 친구들의 점수랑 비교해줘 라고 넣되, 난 밑으로 잡아당길 거니까 F4를 씌우고요. 그쵸? 컴마. 점수가 높은 게 1등이면 내림차순 정렬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등부터 몇 등까지? 10등까지 등수를 구했어요. 그런데 주어진 함수가 if error 함수 추주라는 함수잖아요. 만일에 if라는 함수만 써서 1등이면 1위, 2등이면 2위, 3등이면 3,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나온다고 하면, 자, 그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나는 이 등수를 기준으로 1등이니?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1등이야 라고 하면 1위를 주고 나머지는 2위, 3위 공백에서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2등이야? 라고 했을 때 2위를 주고 또 3등이야? 라고 했을 때 3위를 주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면 되겠죠. 그쵸? 자,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해서 밑으로 내리면 1에 해당하는 친구만 참이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if를 쓰고요. 끝으로 가서 1위 라고 쓰면 되고 나머지는요. 자, 요렇게 그냥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서요. 자, 얘가 2일 때 그러면 2등에 해당하는 친구만 참이잖아요. 그럼 얘는 2위로 바꾸고요. 그쵸? 거짓값에 컴마 다시 붙여넣어요. 얘가 3일 때 3이라고 쓰고요. 그쵸? 나머지 거짓값은 90점일 때 수, 80점일 때는 우, 나머지는 가. 한 것처럼 공백 처리하면요. if 하나 닫고, 3이 닫고, 2위 닫고, 1이 닫고 라고 하면요. 1등, 2등, 3등만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if를 쓰는 게 아니라 추주를 써가지고 3위까지만, value 3까지만 값을 집어넣고요. value 4부터 10까지는 공백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if error라는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 지난번에 해본 것 같은데 추주라는 함수를 써서요. 우리는 추주 함수를 모른다고 한다면 인수 목록 중에 하나를 고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등수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 넘버가 되는 거고 컴마 value 1에는 뭘 넣으면 돼요? 1위 value 2는 2일 때 2위 value 3은 3위라고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10등까지 있으니까 value 10까지 공백 넣으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 100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100명의 value 100까지 공백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자 엔터를 치고요. 그럴 때 뭘 쓰냐면 if error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샵 value라는 에러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앞에다가 if error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한 value 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일에 값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컴마 샵 value 오류 값이 나왔을 때 우리는 공백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if error 만약에 에러라면 나는 내가 넣어준 메롱이라고 써볼까요? 메롱이라고 써볼게요. 메롱을 갖고 와 라고 하면 제가 메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메롱이라고 써놓으면 안 되고 얘를 공백이라고 쓰셔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공백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냥 땡땡 큰 따옴표 2개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거 되시나요? 자, 요런 문제가 또 나오고요. 이게 조금 또 헷갈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 아니 추주와 if 에러 쓰는 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if를 써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은 또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지만 지난 시간 비교하면 중상은 아니고 중중 정도? 중중 정도.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요. if와 and와 or 함수. 이 부분도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저랑 같이 조건을 A 조건, B 조건 나누는 거를 잘 이해하고 넘어오셨다고 하면요. 3번 문제는요. 어렵지만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웃기죠? 조금 많이 웃기긴 한데 자, 어렵지만 쉬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조건이 뭐요?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야?
이거죠?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야? A 조건. 그쵸?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야? 이거면 근무이거나 출근이 이거예요. 그러면 오함수에 A-1, A-2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A 조건. 자, 그 다음에 B 조건은 뭐예요? 외국어가 90 이상이야? 이게 B 조건이에요. 그러면 A랑 B 조건은요, 뭘로 연결됐나요? 이면서로 연결됐으니까 AND 함수를 열어서 A, A 조건, B 조건이 온 겁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 아까 A 조건은요, OR라는 함수를 열어야죠. 그쵸? 왜요? 근무이거나 출근이 80 이상이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A-1이 이민함의 근무가 크거나 같다 80 이상이니 하나랑 이민함의 출근이 크거나 같다 80 이상이니 라고 A-2번 조건을 만들고요. 가로를 닫고 여기 앞에까지가 A 조건, 컴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뭔가요? 외국어가 90 이상이니 완전 엘리트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땅땅 두 칸 올려주는 거예요. D18셀이 크거나 같다 90 이상이니? 라고 하면 AND 함수의 A, B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다 참참이 나와야 되는데 O 함수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니까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조건 앞에 if를 씌우는 겁니다. 그쵸? 여기에 AND 앞에 if를 씌워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고 얘가 참이면요 뭐라고 써준대요? 해외 근무. 엘리트들을 해외로 보내는군요. 그쵸? 엄마 아닐 때는 국내 근무. 이렇게 값을 구하면요 참일 때는 해외 근무, 아닐 때는 국내 근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박훈석은 좋네요. 출석이 75점이지만 근무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외국어가 높아서 해외로 출장 갈 수 있네요. 그렇죠? 최진구는 엘리트네요. 엘리트.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딱 이게 보인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겠네.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는요. 뭐 못한다? 자, 데이터베이스와 고급 필터는요. 뭐부터 한다? 조건을 만들고 시작한다. 그쵸?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조건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dcount, dcounter, dsum 중에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자, 문제를 봅시다. 합계를 구할 건지 개수를 셀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에서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 홍보부의 사원수를 셀에 계산하시오. 자, 사랑의 집에 내가 카운트할 거는요. 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필드가 내가 선택할 필드가 세주는 거니까 지금 뭘 찾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집에서 부서명이 뭐인 사람? 홍보부인. 그렇죠? 사랑의 집에 지원한 홍보부의 사원수니까. 그러면 조건부터 만듭시다. 부서명이, 홍보분이 이렇게 조건을 만들고요. 카운트를 써야 될까요? 카운타를 써야 될까요? 여기에 얘는요. 0이 숫자 0이 아닌 것 같죠? 그쵸? 얘는요. 기호의 0이에요. 기호의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요. 숫자 문자를 다 세주는 거는 디카운타라고 했으니까 디카운타로 들어가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사원명이 여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어디에서 사랑의 집에 크라이테리아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 조건 부서명이 홍보분이 해서 집어넣고요. 엔터를 딱 치면 두 명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랑 에버리지 이프즈 함수네요. 그렇죠? 자, 라운드라는 함수는 반올림 함수고 반올림 함수가 나오면 라운드 업이든 라운드 다운이든 예시를 보자고 했죠? 그래서 56.78이 56.7이 됐으니까 컴마 몇?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컴마 몇이 바로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조금 복습하셔야 돼요. 좀 돌아가셔서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얘가 57로 나왔어. 컴마 몇?
이 0. 그쵸? 만일에 얘가 60으로 나왔어. 그럼 어떻게? 빼기 1. 네. 여하튼 얘는요, 컴마 1을 쓰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라운드 함수는 해결됐고, 에버리지 if즈는요,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쓰잖아. 조건 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조경 환경학과의 전공 우수자 총점 평균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요, 자, 문제를 볼게요. 문제가 조경과와 환경학과의 전공 우수자 총점의 평균이지만 문제를 보니까 학과가 생물학과가 아니면서요. 전공이 30 이상인 학생들의 총점이네요. 그쵸? 얘는요. 생물을 빼면 나머지 조경이랑 환경학과만 남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생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조건과 학과의 범위에서 생물이 아닌 친구들을 빼고 그리고 그 아닌 친구들 중에서 전공이요 30 이상인 학생들 중에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 환경학과의 전공 우수자 총점 평균 이거를 보면 더 어렵고 문제를 보면 이거는 더 쉽네요. 그렇죠? 그러면 에버리지 ifs라고 쓰셔서요. 자, 에버리지 ifs가 나오면 뭐부터 나온다? 조건 들이대면요. 썸 레인지든 에버리지 레인지든 먼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내가 구할 에버리지 평균의 범위를 먼저 집어넣어줘. 그리고 조건이 하나든 10개든 100개든 네 마음대로 넣어줘.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일 때는요. 에버리지 레인지가 먼저 온다는 거. 그래서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이 얘네 학과에서 자, 컴마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생물이 아닌 거라고 했죠? 크다, 작다, 생물이라고 쓰시고 첫 번째 조건 해결. 그러면 생물이 아닌 친구들만 이게 스캔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공 점수가 전공이 30 이상. 그러면 컴마하고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가 전공의 범위에서 그쵸? 컴마 어떻게 하면 돼요? 크거나 같다 30 이상이라고 조건을 주면 계산은 복잡하지만 누가? 컴퓨터가 해주고요. 81.7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소수점 첫째 자리 구해졌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운드라는 함수까지 써줘서요.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컴마 몇? 1까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라운드 함수와 에버리지 ifs 함수가 다 사용이 된 상태에서 결과값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정도? 1번, 2번은 랭크 함수, 추즈, if 에러 함수로 쓰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1번, 3번 정도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2번, 4번, 5번은 우리가 맞춰야 되는 문제. 최소 2번, 4번, 5번은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온 내공으로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이요. 자, 이번에는요. 계산 작업 다음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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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은요. 뭐 하는 점수? 보너스 점수. 우리가 따야 되는 점수.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니까 자, 뭐가 나왔어요? 부분합이 나왔네요. 자, 부분합의 삼총사 생각나시나요? 부분합의 삼총사는 딱 나오셔야 돼요. 왜요? 부분합의 삼총사는 많이 했잖아요. 부분 계산하기 위해서 처음에 뭐? 정렬. 그 다음에 천군 백군끼리 정렬을 해서 나눴어. 그러면 어떻게? 천군끼리 모여, 백군끼리 모여 라고 하는 게 그룹. 그쵸? 그리고 두 번, 세 번 계산할 때 책 회제. 요 삼총사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부분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빡 떠오르셔야 돼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판매 현황 이 표에서 지점별로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의 합계와 자, 이게 첫 번째 계산하는 거네요. 그렇죠? 총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하는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자, 친절하게 커마 리급은요. 지점에 대해서 정렬을 하되 오름차순으로 하라고 했어요. 데이터의 정렬, 지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원, 마포, 서초로 정렬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데이터의 제일 끝에 부분합으로 가서
자, 두 번째 뭐요? 그룹할 항목에 뭘로 정렬했죠? 지점으로 정렬했죠? 지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의 합계, 사용할 함수의 합계, 총 판매량 빼고요. 전반기, 후반기만 체크.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계산해 줍니다. 그렇죠?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서요. 두 번째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사용할 함수는 합계가 아니라 최대 함수로 바꾸고, 그렇죠? 그런데 뭐의 최대값? 총 판매량. 전반기, 후반기 빼고 총 판매량 하되. 자, 세 번째 뭐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 해제. 요게 삼총사죠? 만일에 체크 해제를 안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에 했던 이 합계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부분한 문제 10점을 따신 거예요. 계산 문제 한 문제보다 더 수월하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꼭 맞추셔야 돼요. 자, 분석 작업 2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요? 이것만 딱 봐도 이거 통합이네. 그쵸? 통합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뭐야? 첫 행과 왼쪽 열. 그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첫 행과 왼쪽 열이 다 동일해요. 보석콘, 고래밥, 싱싱밥, 돼지콘, 누구밥, 메롱밥, 두두콘 다 동일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만 선택을 하고 참조 영역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첫 행과 왼쪽 열 체크 안 하고 그냥 구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하든 평균을 구하든 개수를 구하든 다 세줘요. 그렇지만 우리는 통합은요, 첫 행과 왼쪽 열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첫 행과 왼쪽 열에 해당하는 값들을요, 여러분 맞게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면요, 이 순서가 바뀌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다 맞춰서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에 통합을 눌러서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를 봐야죠. 합계인지 최대값인지 평균인지. 1월, 2월, 3월에 합계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썸 함수를 갖고 우리는 여기 제품명부터 넣어주고 추가, 표 2도 넣어주고 추가, 표 3도 넣어주고 추가. 주의할 점 뭐요? 첫 행과 왼쪽 열 체크.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요, 계산은 컴퓨터가. 그러면 무엇보다도 빨리요, 우리 분석 작업 20점을 땄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빨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왜요? 1번에 1번 안 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문제를 풀고 5점을 더 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쉬운 부분들은요, 빨리빨리 풀고 정확히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매크로 작업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요, 표 밖에서 시작을 하고 우리가 1번은 합계 매크로를 만들 거고요. 그렇죠? 금운동에 해당하는 합계를 만들고 매달의 합계를 구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합계를 구하고 2번은요. 채우기색 D4부터 F10까지 D4부터 F10까지 범위를 선택하고 얘 표준색 노랑, 채우기색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두 개의 매크로네요. 그렇죠?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제목은 합계 매크로입니다. 그렇죠? 표 밖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누르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는 여기에 식이 주어지면 금 더하기 은 더하기 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갖고 오대요. 그렇지 않고 뭐 식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요, 합계를 구하시면 되겠죠? 금, 은, 동. 그래서 여기에 자 D4, F4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합계가 구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의 합계를 구했으면요, 밖에 나와서요. 그죠? 기록 중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추를 B12, C13, B12, C13 여기. 그래서 개발 도구의 삽입에 단추를 Alt키를 눌러서요, 셀에 맞춰서 그려주시고 합계 매크로를 지정을 한 다음 확인. 너무 쉽죠? 계속 똑같은 유형입니다. 다른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할 때 합계라고 쓰시고요. 얘네들을 지우고 한번 빵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뿅 계산이 되면 맞게 5점 땄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표 밖에서 2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고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에 주어진 D4부터 F10, D4부터 F10까지 선택을 하고 우리는 홈에 있었죠? 표준색 노랑 물감통을 노란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끝났으니까 표 밖에 나와서 여기 기록 중지 이거 누르셔도 됩니다. 밑에 있는 얘를 눌러도 되고요.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눌러도 됩니다. 표 밖에 나와서요. 그런 다음에 도형의 사각형. 자, 삽입에 도형 안에 이번에는 둥근 사각형이네요. 둥근 사각형을 갖고 와서 E12F13, E12F13 Alt 키를 누르고 셀에 맞춰서 집어넣대요. 도형은 단추처럼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매크로 지정 서식을 갖고 오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서식이라고 이름을 쓰대요. 굳이 테스트 안 해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색깔을 바꿔서 뭐 이거를 지워서 이게 계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딱 눌러서 이렇게 시간이 없으면 바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또 매크로 10점을 따는 거고요. 차트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 문제를 여시면요. 우리가 이거의 차트를 이 모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으로 바꾸는 방법은요. 1번 동그라미부터 5번 동그라미까지 우리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여러분들이 바꾸지 마시고 1번부터 차례대로 문제대로 푸는 연습을 하세요. 각 계열의 포도 요소를 데이터 범위에서 제거하시오. 내가 선택을 한 다음 여기에 딸기 바나나를 없애요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부분을 화살표로 해서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얘는 포도가 가운데에 껴 있으니까 얘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제거가 있고 오른쪽은 제거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를 꺼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거를 한다는 거는 왼쪽으로 와서 제거를 하셔야 돼요. 행렬 전환을 누르시고요. 포도를 선택한 다음 제거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시 행렬 전환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 되시죠? 요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확인. 그럼 1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내가 차트를 선택을 하면 차트를 선택을 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차트 디자인의 제일 앞에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요소 추가를 누른 다음 차트 제목의 차트 위. 이제까지 우리는 셀에 연결해서 갖고 왔지만 이번에는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가일별 영양소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차트 제목을 집어넣고요. 세로값 축 제목, 세로 제목, 가로 항목 축 제목은 가로 제목으로 가일명 영양소를 집어넣으라고 했네요. 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하고 차트 요소 추가에 축 제목에 기본 가로축, 축 제목에 기본 세로축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가로축을 선택을 해서요. 가일명이라고 쓰겠습니다. 가일명이라고 작성을 하고요. 세로축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영양소 가로 열고 그램 엔터. 그러면 지금 가일명은 제대로 들어갔는데 여기 영양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의 부분은 요 모양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서식에 들어가는데요. 얘는 어디 있냐면 텍스트 옵션에 있습니다. 텍스트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텍스트 상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일단 맞춰보세요. 그런데 문제랑 틀리죠? 영양소 그램이 누워져 있고요. 얘는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세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이랑 동일하게 여기 스택형이라고 또 있네요. 얘를 딱 눌러보면 문제랑 동일하게 영양소에 그램이 서 있죠?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동그라미도 해결됐고요. 세로값 축의 최대값을 10, 주 단위를 2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세로축을 바로 선택하지 마시고 메뉴를 닫고요. 이렇게 세로축의 숫자 값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거에 해당하는 값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10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주 단위는 2로 바꿔주시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대로 0, 2, 4, 6, 8, 10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되고 메뉴는 닫고요. 차트 영역은 차트 스타일 14로 지정하시오. 내가 차트를 선택하면 숨겨진 메뉴에 차트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차트 디자인 14를 설정을 하시면 우리가 보는 그림과 문제의 그림이 동일하죠. 이렇게 하면요 10점 또 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출문제를 하나 풀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입력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빨리 풀었으면 여기 와서 정확하게 또 입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작업은 표 서식을 꾸며주는 거. 이것도 뭐 어려운 새로 나온 유형의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 이거는 새로운 유형이었어요. 그렇죠? 행행 전체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셀 강조 규칙과 상하이 규칙을 이용하는 그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계산 작업에서는 우리 이 식 써가지고 갖고 오는 이 문제와 그 다음에 AND와 OR 함수 A 조건, B 조건이 어떻게 연결됐니? 라고 하는 문제들 빼고는 2, 4, 5번은요 우리가 좀 수월하게 맞춰야 되는 문제였고 분석 작업 1번은 부분하의 삼총사 정렬, 그룹, 체크 해제 분석 작업 2번은 통합 첫 행과 왼쪽 열, 체크 그리고 매크로 작업, 차트 작업 이렇게 문제를 봤습니다. 23강은요 여기까지고요. 계속 또 이어서 24강, 25강 기출문제 한 문제 한 문제씩 풀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공이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40분 안에 70점 이상 맞을 수 있어. 계산 문제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면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시험 보러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23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